오늘은 신흥 1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신흥 1구역이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고 또 내년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흥 1구역을 한번 걸어가 보면서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수진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수진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나와서 우측으로 꺾으면은 바로 신흥 1구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수진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이 높은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2칸 정도만 좀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신흥 1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언덕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흥 1구역도 다른 구역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성남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언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언덕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전 같은 경우나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로가 좋으면은 그 인부님들, 공사장 인부님들이 직접 뭐 벽돌을 나르고 저기 다 가져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제 인건비나 이제 공사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존치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다 단독주택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보존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수진 1구역이나 신흥 1구역, 신흥 3, 태평 3 이런 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새 신흥 1구역 구역 끝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편에 성채 유치원, 저게 수진 1구역이고요. 이 우측에 CU부터가 신흥 1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진 1과 신흥 1구역이 길 하나 차이로 붙어 있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 세대수가 합쳐서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은 뭐 아파트 상품성 자체가 거의 10,000세대급 규모니까 서울의 뭐 송파 헬리오시티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완전 대규모 단지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9,500세대가 늘어난다 라는 것은 주변 상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진 1과 신흥 1구역의 가격 차이가 뭐 짧게 붙었을 때는 한 5천만 원, 많이 떨어질 때는 지금처럼 1억 가까이도 나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구역이 가격이 다 같이 갈 겁니다. 네, 다시 언덕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 1구역 사업진행 현황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사업시행가 신청은 했잖아요. 신흥 1구역이. 그래서 사업시행가가 대기 중에 있는데, 신흥 1구역을 이끌고 있는 뭐 LH 측이나 아니면 주대위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말 안에는 날 것 같다, 사업시행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대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야, 이거 수진 1구역처럼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은 수진 1구역보다는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좀 더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일단 세대수 감소 부분이 신흥 1구역은 없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세대수 감소를 막았고, 그리고 뭐 1년 정도 늦게 사업시행가 나는 건데 그동안 또 분양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시켜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진 1구역보다는 사업성이 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수진 1구역 감정평가 사례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도로, 이렇게 자동차 차로가 앞에 다니는 이 도로에 껴있는 매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 나오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도로가 이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은 거, 대지집은 좀 큰 거, 대지집은 기준으로는 뭐 25평, 30평 되는 좀 큰 물건들은 확실히 지금 사놓게 되면은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공시지가 신흥 1구역 기준으로는 한 300만 원 중반대 요 정도 이상 나오게 되는 물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들보다 확실히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서 실제 프리미엄이 낮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지금 구태여 막 너무 집은 적은 거, 막 대지집은 막 15평, 16평 이런 것들을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빌라, 이런 것들은 빌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방 하나짜리 또는 방 2개짜리 좀 조그만 빌라는 좀 늦게 사는 게 유리해 보이고, 지금 산다면은 전용 면적이 뭐 최소한 60에서 70제곱 정도 넘는, 대지지분도 좀 넓은 그런 빌라를 사게 되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오는 물건을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물건들은 정리해 보게 되면은 좀 천천히 사시고,
또 좀 큰 물건들, 대지집은 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느새 신흥 1구역 거의 남쪽 끝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수정로, 제가 저번에 그 분당선 이야기할 때 수정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수정로까지 왔네요. 한성대로에서. 네, 요 미래타운이 딱 신흥 1구역 포함이 안 되는, 존치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우측에 있는 요 신협, 이 송보장어 있는 이 건물까지가 사실 신흥 1구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흥 1구역 남쪽 끝에서 지금 동서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왼쪽은 구역 미포함, 이 우측은 구역 포함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정로도 말씀드렸지만 신흥 1구역이 북쪽 끝이죠. 북쪽 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지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신흥 3구역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가면 또 산자푸 나오고 산성동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 이쪽 라인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느리다. 수진 1구역부터 신흥 1, 신흥 3구역이 느린데 이쪽 라인이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성남의 이제 미래의 좀 핵심 입지는 이쪽 동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아무튼 아까 감정평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도로면은 사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엄청 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껴있는 이런 물건들은 사실 감정평가가 구역 내에 좀 도로 좁은 곳에 있는 그런 물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물건 고르실 때는 이렇게 도로 껴있냐, 또 공시지가가 얼마나 높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물건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같은 금액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높은 대지분, 높은 공시지가, 그리고 도로 낀 매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좀 큰 도로, 여기 우측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도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가면은 차가 거의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감정평가가 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 1구역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흥일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 건물이 있네요. 네, 이 건물은 재개발구역 미포함이다, 존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 1구역 복지센터는 이렇게 있고요. 또 그 왼쪽 편으로는 이제 도로변이 이제 가까이 있다, 좀 대로변이 가까이 있는 건물들이다 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빌라나 아니면 높은 저렇게 보시는 주상복합처럼 또는 아파트처럼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 시민로는 이제 남북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다시 신흥 1구역을 이제 한 바퀴 도는 쪽이고요.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정로 쪽, 저쪽에 무슨 뭐 이마트 있고 이러거든요. 저기 상권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곳이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 건너서는 이제 신흥 3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우측 편이 뭐 이쪽 뭐 큰 도로변은 빠지지만 저 구역 안쪽으로는 신흥 1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는 신흥 1구역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아마 이제 신흥역 가까이 있는 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흥 1구역이 바로 이제 뭐 수진역 앞에 하나 있고, 또 신흥역이랑 가까운 것도 상권적으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라인에 이제 신흥 3구역이 지어지고, 또 신흥역 바로 앞에는 또 상권이 괜찮잖아요. 뭐 롯데시네마나 병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신흥 1구역 아파트 이제 집주인분들은 이제 그런 거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로 주변은 이렇게 신축 같은 뭐 오피스텔인가 뭐 주상복합도 있고요. 이쪽 라인도 꽤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변은 다 구역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걸으면서 약간 느낀 점이, 이 신흥 1구역이 제가 아까 시작했을 때가 수진역 4번 출구, 신흥 1구역 서쪽 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동쪽 끝에서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 라인이 훨씬 더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쪽은, 그러니까 아까 서쪽 끝은 워낙 재개발 구역들 뭉쳐 있으니까 좀 상권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쪽 라인, 그러니까 신흥 1구역의 동쪽 라인은 좀 활발하다, 좀 활성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 신흥 1구역 동쪽 끝에서 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아파트 단지만 산책을 해도 충분하겠다, 규모가 엄청 크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다시 남쪽으로, 다시 이제 언덕 아래 경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우측이 신흥 1구역 쪽이에요. 네, 남쪽 끝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 우측이 BYC 건물인데 이쪽이 이제 신흥 1쪽이고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서는 성호시장. 그리고 저 왼쪽에는 바로 도안중 1구역 해링턴 스퀘어하고 하늘채 앤더슨원이 보이죠? 그리고 바로 이 왼쪽에는 이쪽 라인에 병원 건물이 있는데 이쪽이 신흥역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상권 좋은 롯데시네마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가로지르는, 이제 저 왼쪽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저 대로가 산성대로입니다. 산성대로. 그래서 이쪽이 엄청 넓습니다. 수정로보다 훨씬 넓고, 네, 이렇게 쫙쫙 뻗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가면은 다시 이제 수진 1구역 쪽, 신흥 1구역 쪽 이쪽 걸어가는 건데, 여기 지어진 높은 건물들은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수진 1구역과는 다르게 다 존치를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수진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뭐 중앙 지하 쇼핑몰, 여기도 제가 가끔 사실 밥 많이 먹으러 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지하에 이제 백반집 2개 있는데 거기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시는 오박사 보이시나요? 네, 이쪽도 사실 점심 많이 먹습니다. 뭐 여기 갈비탕이나 뭐 제육볶음, 아니면 삼계탕 이런 거 자주 먹는 곳이에요. 저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걸어오니까 이 새마을금고 건물 보이거든요. 여기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 이 건물이 이 라인에서는 가장 잘 지었고 규모가 큽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기가 500억에 거래가 되었나?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대로변 라인에 이제 건물들이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시거래가 꽤 됐었는데 요즘은 뭐 지금 호가가 평당 거의 9천, 1억까지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선 반영한 거겠죠. 나중에 이 재개발구역 끝나게 되면은 또 아파트 완세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것들도 미리 반영을 한 것 같고, 또 워낙 이제 성남에 미래 가치가 높으니까 이 건물주들 같은 경우도 호가를 높게 부르고 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흥 1구역을 이제 삥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거는 마무리 거의 됐고요. 구역 안을 안 보고 마무리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신흥 1구역 안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가보시죠. 네, 수진역 앞에 BHC 치킨 건물부터 한번 다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안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존치, 그리고 이 한 칸 더 앞에 있는 저 건물까지는 존치하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성남 문화와의 집 있거든요. 저기부터 재개발구역이 포함이 돼요. 네, 여기 성남 문화의 집 이쪽 라인부터 신흥 1구역 재개발 구역이 포함이 됩니다. CU 성남 문화의 집 이 뒷라인부터 다 신흥 1구역이에요. 오늘 무슨 뭐 체육대회 하나 보네요. 촬영하는 날짜 9월 27일인데 신흥 1동 체육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면 지정돼요. 오, 사람 많네요. 박수 나오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네, 다시 CU부터 들어가서 신흥 1구역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가 이렇게 좁죠? 그래서 다 보통 이런 도로 안에 있어요, 집들이. 자동차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집들, 그 도로들 안에 집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들 모습 보이게 되는데 이걸 보통 단독주택, 다가구라고 하죠. 여기 이런 건물 하나당 집주인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집이 집주인이 하나 있는 집, 여러 세대가 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대지 한 20평대, 요즘 뭐 6억 중반 이 정도 신흥 1구역이 거래가 되고 매매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보증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초기 투자금이 뭐 한 4억 초반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대출 같은 경우를 끼게 되면은 요즘 3억대로도 많이 신흥 1구역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거고요. 상가주택이다, 만약 1층이 근생에 있다,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 없이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이제 몇 평형을 받냐라는 말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걸 사도 거의 원하는 평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합원 분양 신청한 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59, 74, 84, 104 다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대지분이 작든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게 되면은 원하는 평형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LED 가게나 이렇게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인쇄 이런 것들이 이제 1층이 이제 상가인 물건이고요. 위층 2, 3층이나 뭐 1, 2층 같은 경우가 이제 주택으로 된 상가 주택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없이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상태가 다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30년 차, 뭐 40년 차 집들이 많고요. 확실히 거주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뭐 일부 수리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런 주변에 좁은 도로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도 없고 언덕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살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빨리 좀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역 걷다 보니까 신흥 1구역 주민총회한 것도 나오네요. 여기 9월 6일 날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신흥 1구역이 호가가 막 올라가고 막 거래가 찍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많은 집주인분들이 이제 보류도 하고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는데 그때 거기 뭐 주대위원장께서 뭐 좀 긍정적인 말을 했겠죠. 뭐 사업성은 좋다, 뭐 빨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9월 6일 이후로 거의 신흥 1구역 지금 호가라든지 아니면 실거래가가 거의 4천만 원 정도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6억 초중반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6억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가 호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7, 8억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신흥 1구역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수질 1구역보다 1억 정도 저렴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1년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고점이 한 8억까지도 갔던 동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감정평가만 무난하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신흥 1구역도 속도를 내서 뭐 입주까지 뭐 앞으로 한 8년 걸리겠어요? 그 정도 안에 입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흥 1구역 저랑 한 바퀴 둘러보셨고요. 현재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사업 진행 단계인지, 뭐 시세, 현재 신흥 1구역의 모습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재개발이 되어서 여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임장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